아, 비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녁부터 비 많이 온다 그랬는데 끝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맨날 이 상암동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연희동은 안 찍거든요. 연희동은 안 찍어요. 오늘 왜 연희동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불광동이나 그런 거는 뱉어놓고서 상암동은 뱉어놓고 왜 연희동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쪽으로 가던 습관이 몸에 배가지고 두목의 타고 쭉 가서 한강대교 건너서 노들길 타고 가던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 골목에서 나와서 왕십리 쪽으로 넘어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맨날 가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항상 정신줄 놓고 생각 없이 다니지 마시고 항상 생각 잘 하시면서 다니세요. 여기에서 어차피 여기 나가서 저기 왕십리역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제 또 빨리 가야 되고 그러는데 길 잘못 들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가야지 했더니 기름이 이제 바닥을 향해서 내리꽂고 있네요. 그냥 기름이. 근데 이거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왜 뭐 하나 할 거 생기고 꼬이고 그러면 하나같이 다 그러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길 하나 잘못 들었을 뿐인데 마음이 이렇게 좀 급한 마음이 드나 했더니 첫 번째 도착지 이제 홍은동, 연희동 그런데 저는 지금 픽업한 순서대로 갈 거예요. 맨 처음에 연희동이었던 홍은동 그거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그만 거 자동차 부품 그거 연희동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픽업한 거 무거운 인쇄물 그렇게 갈 건데 그렇게 가야 되는데 1시간 안에 간다고 또 그랬네요. 말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데 이게 오다 상태가 첫 번째 도착지가 신용,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착지, 세 번째 도착지가 착불이에요. 착불. 그래서 제가 괜히 막 조바심이 나고 그랬나봐요. 착불입니다. 착불. 아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념 없고 책임감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안산이랑 시흥시 저 두 군데 시야공단 두 군데서 찍은 게 착불이었으면 오늘 수원 사장님은 못 빼고 다른 날 뵙기로 하고 그냥 올랐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이게 건당 탕뛰기라 그러죠. 탕뛰기. 저희는 어렸을 때 탕뛰기라 그래서 탕뛰기 한탕 하면서 돈 번다고 그래서 탕뛰기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아무래도 탕뛰기라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아까 성수동 조금 늦는 상황인데 착불이었으면 돈 못 받았거나 조금만 준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뭐 물론 내가 일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되긴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은 돈 주고 퀵을 시켰는데 퀵이 아니라 슬로우로 오고 그러면 서로 양쪽이 이렇게 합의점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한탕 그 금액을 찍어 가지고 저 수입을 모아야 되고 올리고 모아야 되고 그러는 직업이라 그래서 돈 받는 거에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악의적으로 안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좋은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악의적으로 안 주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고 그 전에 한 군데 업체에서만 한 군데 회사 걸로만 이렇게 수입이 어느 정도 소입이 맞춰질 때 그럴 때 있던 업체들은 아무래도 그런 데는 이제 월정 거래가 많죠. 외상 거래처. 그런 한 달 두 달 회전 결제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물량이 많으니까 자기네도 자금 회전을 좀 시키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자금 회전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그 회전 결제를 하자 이제 그런 거니까 그만큼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현금이 좋긴 하지만 그런 월정 거래처가 외상 거래처가 많은 데가 일이 많다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많이 써요. 큰 회사들 뭐 하루에도 몇십 건 100건 가까이 나오는 데도 있고 많아요. 큰 회사들. 근데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가면 사무실 텅텅 비어 있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운영 부분에서는 잘 모르니까 근데 들어보면
이제 돈 입금해 주기로 한 날짜 그럴 때 지나도 전화 안 받고 그러면 찾아가는데, 뭐 관리부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이 찾아가는데, 분명히 오늘 찾아가고 이제 돈을 막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되니까, 뭐 한 달 결제가 아니죠. 뭐 한 달 반, 두 달 회전 결제하는 그런 업체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매일매일 얼굴 도장 찍으러 가서 이제 돈 받아내려고 오늘 갔는데, 뭐 오늘 저녁에 갔는데 내일 오전이라든지 점심시간에 가면 완전히 텅텅 비어있고 싹 치워서 이사가 있고 그런 업체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그런 경우들도 몇 번 보고 얘기도 듣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못 주면 결국 내 외상은 또 내가 내 돈 못 받는 그런 격이 되니까, 옛날에는 그 외상은 월 결제라든지 월 입금이라든지 아니면 모아놨다가 신청할 때마다 받거나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신청하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외상은 신청하면 자기네도 받아야 주는데 돈 받아야 될 업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 오래 하시는 분, 꼭 일 오래 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현금 오다를 더 선호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현금 오다를. 외상은 요즘에는 이 PDA 공유오다 찍고 PDA에서 이제 즉시 출금하고 그러는 추세로 많이 바뀌어서 큰 걱정은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대부분 지역킥 사무실이건 어디건 그 외상거래처들은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제 계산해다가 기사들한테 입금해주고 그런 업체들이 대다수라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현금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듣기만 해서 제 눈으로 확인은 해보지를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외상오다는 들어오면 계속 취소시키고 이제 현금오다는 들어오면 찍고 해서 현금만 하시는 걸로, 그런 분도 계시다고 얘기는 들었었어요. 근데 아니겠죠. 뭐 물론 현금 오다도 많습니다. 뭐 외상 오다만 많은 게 아니라 현금 오다도 많긴 많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비율이 외상 오다가 훨씬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일하다 보면 하루 종일 외상 오다 찍는 날은 하루 종일 외상 오다 찍지만, 또 현금 오다 찍는 날은 하루 종일 외상 하나도 안 찍히고 막 10만원 20만원치 하는 동안도 계속 현금만 찍히고 그런 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다니는 동선이라든지 내가 선호하는 지역, 그런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회사 일지 지역, 뭐 종로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뭐 이렇게 회사 일지 지역 있죠. 뭐 가산동이라든지 그런데도 현금 오다가 많긴 많지만, 대부분 강남 같은 데서 현금 오다가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적죠. 종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외곽으로 나가면 조금 변두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회사 밀집 지역이 아닌데 그런 데로 다니면 현금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어디까지나 제 생각. 이제 비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좀 오기 시작하면 카메라도 물 묻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시야가, 화면이 좀 불편하셔도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비가 오니까 앞에 시야가 가리는 얘기해서 제가 생각난 건데, 스크린 앞에 요즘에는 롱 스크린이 많이 나오죠. 원래는 집이래요. 집이. 근데 다들 기비라 그러죠. 기비. 거의 기비 롱 스크린 뭐 그런 거밖에 없었는데, 요즘엔 다른 브랜드들 많죠. 어쨌든 그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스쿠터들, 특히 스쿠터 타시는 분들, 요즘에는 이렇게 매뉴얼 타시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하지만, 확장형이라 그러나요?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것도 하시고, 이제 롱 스크린으로 스쿠터 타시는 분들 처음에 사자마자 바로 바꾸시고 그러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대부분 겨울에 오토바이 기변한 적이 별로 없어서, 조금 따뜻할 때나 이제 그럴 때 기변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탔는데, 겨울에 롱스크린을
하나 달아봤어요. 그게 한 번 달아봤네. 한 번. 옛날에 이거 전에 조이맥스 300 탈 때 롱스크린을 달았었는데, 무조건 높으면은 이게 바람이 안 온다. 내 얼굴로 바람 치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 거 좋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달고 그러시는데, 교환하고 그러시는데, 자, 제 경험으로만, 제 경험의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는 이렇게 있으면 일단 바람은 안 오죠. 바람은 헬멧 실드 열고 가도 그 눈으로 바람이 눈 위로 넘어가니까 눈물도 더 덜 나고 그런 건 확실히 좋아요. 제가 눈물이 굉장히 잘 나는데 그런 건 확실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 올 때는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 시야랑 좀 틀리긴 하지만 화면이 높으면 요만큼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빗방울 맺혀 있으면 시야가 훨씬 안 좋아요. 시야가. 그래서 비 많이 올 때는 헬멧 실드도 열고 다니잖아요. 인상 쓰면서 이렇게 눈에 힘 주면서 그냥. 그런 건 생각보다 좋으려고 했지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비 오는 날 안 타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제 우리 같이 업으로 맨날 타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저도 눈이 많이 와서 길이 이 큰 도로까지 지퍽지퍽 할 때는 안 나가는데 그냥 눈이 온 다음에 큰 도로는 녹았거나 큰 도로는 이렇게 그냥 축축하게 녹아서 다닐만 하거나 골목은 이제 조금 얼음이 남아 있어서 좀 조심하고 가거나 이제 그럴 때는 가끔 탑니다. 그런데 그런 날 또 이렇게 진눈깨비 오고 그러면 앞에가 그냥 하얀색 스크린인데 하얀색 스크린 이렇게 빗물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눈깨비가 이제 달리다 붙어가지고 얼음덩어리 덮어 씌운 것처럼 그래가지고 헬멧도 그렇고 스크린도 그렇고 장갑 낀 손바닥을 이렇게 쓸어내면서 와이퍼처럼 쓸어내면서 다니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내 얼굴에 바람은 안 오지만 내 눈이라든지 그런데 직접적으로 바람은 안 오지만 와류가 엄청 심하더라고. 와류 맞죠? 와류 그 바람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가서 내 등 뒤에서 뒤통수에 뺑글뺑글 돌면서 막 그 바람으로 뒤통수 빵빵 때리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엄청 심해요. 그게. 그래서 다니는데 저는 굉장히 불안정한 것 같아요. 좀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차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흔들흔들하는 것 같아가지고 바람도 많이 타고. 그래서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그냥 결론이 그거예요. 비 오고 시야 가릴 때는 어떻게 보면은 더 역효과가 난다고. 그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비가 좀 오기 시작하는데 몸이야 뭐 어차피 위에는 바람막이 옷이니까 비는 좀 한참 있다 셀 거고 바지도 뭐 그냥 대충 그런데 가방이 비가 새면 안 되는데 비가 젖으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딱 요 정도만 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딱 요 정도만. 아이고 기름이 바닥이네 또. 지금부터 도착지까지는 비싼 기름집밖에 없는데 분명히 오면서 주유소 몇 군데 있었을 텐데 그거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말하다가. 그래도 갓바를 제대로가 아니죠. 이제 엉성하게라도 이렇게 마지막 박스까지 씌워놔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냥 괜찮겠지 하고 길쭉한 것만 뒤집어 씌운 걸로 왔으면 지금 인도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다 벗기고 요 박스들 짐에 비 몇 방울씩 묻히면서 그러고 다시 했을 텐데 뿌듯합니다. 은호의 플레이. 엊그저께 지난 주말에 비가 흑비가 조금 왔어요. 흑비가 오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흑비만 조금 와가지고 오토바이가 완전히 레오파드가 됐었는데 흑비로 완전 점박이가 됐었는데
오늘 비가 많이 온다 그러니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세워놓으면 오늘 밤새 맞아서 깨끗하게 잘 씻겼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더니 제가 세차하고 다니네요. 세차. 비 오는 날 커브는 저에게 고층 아파트와도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커브. 어떤 때는 혼자 소리도 질러요. 생각 못한 커브 나오면. 비 오면 갑자기 오토바이들 약해지죠. 그러면 이제 또 차들은 네 발이니까 그냥 뒤에서 자꾸 똥침 놓고 빨리 가라고. 자, 지금 제가 북악터널 빠져나왔는데요. 여기 정류에서 올라오면서 오토바이가 엑셀 살살 떼기 길이 밀려서 차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오지도 못했는데 천천히 엑셀 놨다 다시 당기니까 내가 푸드득 딸꾹질 한번 했어요. 그래서 기름이 없어가지고 완전 바닥 끝까지 갖다 내리 꽂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해서 서울 최고가일 수도 있는 이 평창동 주유소에서 한 10,000원만 넣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우, 불안해서 안 되겠네. 불안해서 비도 많이 오고 기름 넣고 비옷 입고 가야 되겠네요. 비옷. 그래도 오랜만에 비가 좀 비같이 오네요. 바닥도 제대로 안 씻겼을 텐데 그 전에. 자, 얼마인가 보자. 여기 어디야? SK에서 넣어야지. 나는 고급필 완료 판매. 빨리. 안녕하세요. 10,000원이요. 네. 이야, 이 앞에 저기 얼마야? 오랜만에 비 맞았더니 정신을 못 차리네. 저기 앞에가 1,509원인데 제가 카드가 SK 할인이 되는 데라서 SK 들어왔더니 그냥 휘발유가 1,840원, 1,848원이에요. 1,848원. 휘발유가 1,848원. 경유가 1,748원. 자, 여기 고급 휘발유 있네. 고급 휘발유 얼마인가 한번 보자. 자, 고급 휘발유는 2,198원. 2,198원. 자, 일단 세워놓고 잠깐 비워지면 돼. 사장님, 비 온만 금방 입고 갈게요. 비싼 기름 넣었는데 비라도 맞지 말아야지. 이미 바지는 다 젖은 상태. 비싼 기름 넣었으니까 아껴 써야지. 고급 휘발유는 기분이네요. 고급 휘발유. 오토바이라도 좀 잘 나가라. 비싼 기름 넣었는데 비워주고 가라는데 뭐라 안 하겠지. 속으로 그럴 텐데 저거 분명히 가격 안 보고 들어왔을 거라고. 그러게 좀 사람이 항상 계획성 있게 기름도 미리미리 넣고 그러고 다녀야 되나 봐요. 저처럼 생각 없이 다니다 그냥 비싼 기름 넣고. 근데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불안해서. 분명히 여기 홍은동 착지에 가면 큰 길가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넣어도 분명히 됐을 텐데 그래도 올라오다가 내가 딸꾹질을 한번 해서 불안해가지고 그냥 왔습니다. 딸꾹질을 한번 해서. 자, 이게 제가 기름 게이지를 보는 게 아니라 기름 게이지는 이미 다 떨어졌을 때 제가 기름 넣을 때마다 키로수를 리셋 시켜 놓고 키로수를 보거든요. 키로수. 그래서 바닥에 쳤어도 이제 평균적으로 제가 넣던 키로수가 아직 좀 덜 됐으면은 그냥 타고 가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 키로수도 이미 됐고 거기다가 제가 아까 처음에 시흥시 시화공단 가고 거기에서 넘어오고 그럴 때 조금 땡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기름이 같은 키로수라도 좀 더 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와, 10,000원 넣었는데 5리터밖에 안 들어가긴 했지만 바닥에서 반밖에 안 나오네. 반. 아무튼 모든 게 안 좋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건 또 다 필름 같은 걸 텐데
안 구겨졌을래나 모르겠네. 그냥 눌리면 괜찮은데 구겨지면 또 자국이 남아서. 그죠?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서리만 하면 좋은데. 핸드폰 방수 케이스는 안장 안에 있어요. 안장 안에 있는데 뭐 이게 노트8이거든요. 노트8이니까 뭐 방수라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그랬으니까 그 광고를 믿고 이거는 그냥 비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일단 남만 안 젖으면 되니까. 야이! 그냥 참았어요. 피했으니까. 뭐 사고 안 났으면 됐죠 뭐. 근데 비 오는 날 유난히 예민해져가지고. 자, 차량 운전자분들, 어둡고 비 오고 그런 커브길에서 바로 들어오지 마세요. 욕할 시간도 없이 놀랍니다. 좀 두발들도 미운 짓을 많이 하고 그러겠지만, 그런 데서 갑자기 서면은 넘어지기 쉽다는 걸 좀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가만히 서 있다가, 한참 가만히 서 있다가 왜 꼭 옆에 뭐가 지나가는 그 찰나에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오나 모르겠어요. 그죠? 느낌이 있나? 지금쯤 가면 사고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이거 봐, 딱 도착지 바로 옆에 1479원짜리 주유소 있었는데. 자, 은호의 도착지는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다. 자, 일단 도착은 했습니다. 일단 도착은. 비 오는 날은 난리예요. 비 오는 날은. 겨울에는 온도가 좀 낮을 때는 비 맞으면은 얼굴이랑 손이랑 막 얼어버리니까 안 좋습니다. 자, 너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자. 차라리 비 오는 날은 뭐 박스를 실어도 하나만 실으면 벗겨서 바로 탁 놔두고 그러면 되는데, 또 덮을 거 있으면 내리자마자 또 비 안 맞게 덮고 그래야 돼서 저 같은 하수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들어가자. 가빠가 여유가 있으면은 완전히 덮어주는 게 좀 안전하긴 하죠. 이렇게 했으면 뒤집어야 되겠네? 반대로 뒤집어서 항상 집어넣은 부분이 뒤쪽으로 가게. 근데 이렇게 잘난 척하고 어떤 때는 저기에 오토바이가 앞쪽으로 수그려져 있으니까 저기에 고여서 쪼로록 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쪼로록 해서. 좋아, 완벽해. 은호야, 너는 일을 못해서 시간은 걸리지만 고객님의 소중한 물건은 적시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수고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비 오는 날은 좋은 게, 우리들은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생지가 돼서 가니까 웬만하면 불쌍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좀 좋게 봐주시니까 좀 아유 고생한다 그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웬만하면은 조금 어느 정도 늦는 거는 다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또 비 오는 날에 좋은 점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비 오는데 일하니까 봐주시는 거죠. 봐주시는 거. 도착지는 3km, 3.6km네요. 그냥 도로로 가는 게 3.6km. 요거 먼저 하고, 아유, 장갑이 젖어가지고 장갑을 바꿔야겠습니다. 될라나 모르겠는데, 비 오는 날은 장갑을, 제가 비 오는 날, 비 올 때부터 시작하는 날은 집에서 한여름 아니면 폴리스 장갑을 한 두세 짝 정도 갖고 나오거든요. 한여름에도 장갑은 꼭 껴요. 장갑은 돌도 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꼭 끼는데, 하루 종일 일하면 이제 이런 게 불편하죠. 이런 게 한번 젖기 시작하면 다 젖고, 오후나 퇴근빵 차고 그럴 시간에는 이제 모든 게 젖어 있으니
자, 기름 안 넣고 그냥 가겠습니다. 비싼 기름으로 연희동까지. 자, 가자. 고급 휘발유 같은 평창동 휘발유야. 출동. 소리 질렀죠. 저 비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을 보네. 네, 정신 나갔어요. 비싼 기름 넣고 정신줄 났습니다. 이게 핸드폰 거치대가 이렇게 창처럼 비바지가 없으면 아무리 그 방수폰이라든지 방수 케이스라도 빗물이 이렇게 묻으면서 흐르면 얘가 핸드폰 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바지 같은 창 없는 거 쓰시는 분들, 혹시 비 오는 날 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요거 빗물이 흐르면서 그 퀵 화면 켜놓으면 오다 찍어요. 어떤 때는 막 대여섯 개 찍어서 답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답 안 나올 때도. 그러니까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이제 켜놓고 다니지 마시고 화면 꺼놓고 다니세요. 그 비 오는 날은 업체들도 알아요. 왜 찍히는지 아는데, 그 시간 지나서 취소할 시간 어떻게 빨리 못 해가지고 전화해서 빼야 되면은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비 오는 날은 빗물이 오다를 찍습니다. 저도 지금 빗물이 묻었더니 오다가 내비가 자꾸 꺼지네요. 내비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 다행입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저기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저 분명히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러셨겠네요. 저는 처음에 연희동 찍은 게 홍은동으로 바뀌어서 그것만 생각하고 연희동 다 세 개를 다 연희동을 찍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 홍은동 하나 주고 연희동 주면 끝나겠지. 그리고 이제 홍은동 주고 연희동으로 왔죠. 그래서 그것도 연희동이니까 제가 자, 픽업한 순서대로 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보니까 세 번째 게 홍은동이에요. 홍은동.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두 개 쳤다고 투덜거리다가 저 앞으로 가면서 혼자서 쭈글쭈글 했더니 카센터 일하시는 분이 계속 이상하게 힐끔힐끔 쳐다보셔가지고 머리 잠깐 멈췄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거 주고 요 연희동 근처 어디겠지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아, 투덜댄다고 오다 하나 더 내려보내주셨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홍은동이 나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네. 그래서 다시 홍은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여기 연희동도 저쪽 홍은동에서 왔을 때로 치면 그 깊숙이 들어온 연희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인데, 또 다행인 건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홍은동도 저쪽 문화촌 쪽 홍은동이 아니라 요 앞입니다. 요 앞에 여기 그 남가자동 쪽 홍은동.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는 하지만 그냥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회전해서 다음 사거리 지나서 왼쪽. 자, 조금만 꼼꼼한 성격이면은 딱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직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몇 시에 통화했나 한번 볼까요? 최근 기록 4시 반, 5시 40분. 1시간은 넘었네요. 1시간. 그래도 비 오니까 좀 봐주시겠죠? 비 오니까. 자,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궁금은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 겨울에는 눈 비 올 때 일 안, 추울 때는 안 해요. 추울 때. 여름에만 일하는데, 여름에 비 옷 안에서 더워서 땀날 정도, 그 정도 되는 온도에서만 일하는데, 이제 오늘같이 다니다가 비가 오면 입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겨울도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때를 생각해서 겨울에
겨울에 패딩 위에도 입을 수 있게 그런 기준으로 저는 4X라지입니다. 4X라지. 패딩 위에도 입을 수 있게. 옛날에는 4X라지 같은 거 찾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사이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3X라지도 구하려면 시장 같은 데 발품 팔아서 다녀야 되고 아니면 좀 비싼 브랜드 사고 그랬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많이 나오니까. 비 오면 난리죠. 집에 가서 비옷 말려야 되고 가빠도 펼쳐서 말려야 되고 헬멧 내피 뜯어서 다시 빨아야 되고 아니면은 꼬랑내 나니까. 여보세요? 아, 네, 저 기사님 여기 서대문 저기 홍은동인데요. 미르기 얘기요? 네, 예, 많이 급하시죠? 아, 네, 기사님 그냥 한 저기 시- 사무실에다 놔주시면 저희가 예. 내일 오전에 초당으로 그 PC는 보내드리면 안 되나요? 아직 사무실에 계세요? 제가 이제 문 열고 들어갈 건데. 아, 지금 오신 예, 거예요? 예, 아, 네네. 예. 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조금 늦었습니다. 수고하세요. 퇴근하셨어야 됐나봐요, 퇴근. 근데 모르지. 퇴근이 아니라 어디 뭐 출장 가실지. 자, 원래 사람은 오랜만에 안 하던 짓 하면은 또 티도 내고 그래야 되니까 오랜만에 수중전 인증샷. 수중전 인증샷. 자, 남자는 수중전이지. 인증샷까지 찍었습니다. 참 유난스럽네요. 제가 봐도 비오는 아침부터 비 왔으면 나오지도 않았을 거면서. 자, 아무튼 저는 여기 홍은동 끝내고 오늘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어린이들 찾으러 가야 될 시간이라. 자, 가보겠습니다. 비 올 때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항상 천천히 운전하시고. 비 올 때 오다가 좀 많으니까 많다고 땡길 때 이빨이 땡기자 이제 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욕심이 과하면 팔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비 오는 날은 일이 많고 웬만하면은 이렇게 시간도 조금 다 이해해주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길도 미끄럽고 그러니까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비 올 때는 더 안전운전, 조심운전 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들 돈 많이 버시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